본격적으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에 새로 만들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새로 만들기 문서가 뜨는데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오른쪽에 설정입니다. 자, 설정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만들 그 디자인의 제목을 입력을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사이즈를 설정하기 전에 오른쪽에 단위를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죠. 웹용으로 해서 우리가 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인터넷상에서 보여주는 디자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항상 단위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픽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폭은 860으로 하시고 높이는 5700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웹용의 해상도는 72로 하시면 가장 적합하고요. 자, 옆에 단위는 픽셀 인치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웹에서 보는 거는 모니터를 통해서 빛을 뿜어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RGB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혹시나 인쇄용 뭔가 출력물을 만들겠다, 그렇게 때는 CMYK로 하셔도 되는데 지금은 RGB 선택하시고 8비트 기본 두시면 되고요. 자, 배경의 내용은 항상 흰색으로 하시고 들어가서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서 색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기본 흰색으로 해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만들기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파일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되고 나면은 여기 상단에 티셔츠 상세 페이지 옆에 16.7%라고 해서 축소된 사이즈로 이렇게 이미지가 지금 보일 거예요. 자, 우리가 세로 사이즈를 워낙에 크게 해놨기 때문에 그 내 모니터에 지금 꽉 차게 처음 만들면 이렇게 축소든 확대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한 화면에 다 보이게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디자인할 때는 축소된 상태로 해서 디자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00%를 놓고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자, 도구 상자에서 왼쪽에 제일 끝에 보시면 돋보기가 있죠. 돋보기를 그 자리에서 그대로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자, 티셔츠 상세 페이지 제목에 이제 100%로 원래 원본 사이즈로 이렇게 보이게끔 확대가 된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스크롤을 쭉 올려서 이제 디자인을 시작을 해야 하니까 디자인을 위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아래로 해서 내려가야 되겠죠? 아래부터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스크롤을 올려서 이렇게 위로 보이게끔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다가 제일 먼저 할 거는 제목과 설명글을 쓸 거예요. 그러면 텍스트를 입력하셔야 되겠죠? 자, 도구 상자에서 왼쪽 끝에서 세 번째 T자 꾹 눌러서 보시면 수평 문자, 세로 문자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수평 문자 도구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상단에 이제 폰트는 오늘 우리가 지금 작업하는 기모 티셔츠의 전체적인 디자인이 좀 사랑스럽고 귀여운 이런 디자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폰트를 선택을 할 때도 뭐 전체적으로 약간 뭐 동글동글하거나 귀엽거나 뭐 이렇게 생긴 폰트만 선택을 하게 되면 또 그 고객들이 세부적으로 읽어봐야 하는 텍스트들이 잘 눈에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크게 제목이나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에는 디자인 컨셉하고 비슷한 뭐 사랑스럽고 둥글둥글한 이런 거를 써주고, 실제 내용 설명이 들어가는 부분은 뭐 나눔이라던가 고딕 계열 이런 폰트로 해서 사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단에 폰트를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폰트가 여러분 많이 선택이 돼 있겠지만 그 폰트 중에서도 그 상업적인 무료로 확인이 된 이런 폰트를 받아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해주시면 좋거든요. 자, 그 중에서도 조금 사랑스럽고 동글동글한 표현이 가능한 게 배달의 민족 주화체. 자, 요걸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제목은 조금 커야 하니까 사이즈를 60포인트 정도로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번짐의 정도는 윈도우 LCD 가장 흔하게 많이 쓰니까 이렇게 두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글씨를 가운데부터 해서 양쪽으로 퍼지게끔 이렇게 쓸 거거든요. 그러면은 가운데 정렬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폰트의 컬러 클릭하셔서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컬러 얼마든지 선택하실 수 있죠. 자, 우리는 검은색 제일 밑에 거. 그래서 06개짜리로 이렇게 코드 값이 나오도록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목에 쓸 폰트가 설정이 됐습니다. 자, 가운데쯤이니까 자, 클릭을 하시고 제목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우리는 제목을 요 티셔츠의 그 제목이요. 자, 베리 큐트
베리큐트 써니 기모 맨투맨이에요. 이거를 타이핑을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컨트롤 누르고 엔터를 하시면 이렇게 커서가 깜박깜박 하던 게 없어지죠. 그래서 커서가 없어지고 정확하게 텍스트만 남은 이런 형식이고요. 자, 우리가 대략 가운데를 클릭하고 글씨를 입력하긴 했지만 정말 얘가 가운데인지 그 눈으로 짐작하기 좀 어렵잖아요. 이런 거는 포토샵에 있는 정렬 기능을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자, 도구 상자에서 왼쪽에 첫 번째 이동 툴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레이어 패널에서 자, 지금 베리큐트 써니 기모 맨투맨 선택이 돼 있죠? 자, 컨트롤 누르시고 배경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세요. 자, 딱 두 개밖에 안 되니까 컨트롤이든 시프트든 뭐 편한 거 누르시면 돼요. 지금은 컨트롤 눌러서 두 개를 동시에 선택을 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이동 툴 선택하셨잖아요. 상단의 옵션에 한번 볼게요. 정렬 아이콘들이 나오죠? 자, 앞에서 두 번째 거 클릭하시면 글씨가 저는 지금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좀 와서 가운데 정렬을 했는데, 자, 여기에 보면은 배경과 제목을 지금 선택을 해 놓은 상태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배경 레이어가 더 크니까 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작은 게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큰 배경 그리고 텍스트 이렇게 해서 제목을 가운데에다가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다시 T자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래쪽에다가 설명글을 쓸 거니까 클릭을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자, 클릭을 하니까 폰트가 굉장히 좀 크게 잡히네요. 자, 클릭을 하고 나서 보면은 여러분 바로 오른쪽에 레이어가 추가된 게 보이시죠? 아직 글씨를 입력하지는 않았고 클릭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레이어 1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 상태에서 글씨를 입력을 하고 나면 이 문자 레이어는 항상 제목이 우리가 입력한 글씨로 자동 입력이 됩니다. 설명글을 쓸 건데 너무 글씨가 크게 나올 것 같잖아요. 그래서 폰트 사이즈는 26 정도로 해주시고, 커서가 작아진 거 보이시죠? 설명글은 이렇게 약간 디자인이 있는 글씨보다는 깨끗하고 좀 정돈된 글씨가 좋아요. 그래서 설명은 약간 고딕 계열로 나눔 고딕을 선택을 해줄게요. 자, 나눔 고딕의 레귤러 좀 가늘게 써지겠죠? 26포인트의 윈도우 LCD,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정렬, 그리고 텍스트의 색깔은 검은색 이렇게 해두시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설명할 글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저는 미리 복사해서 이렇게 글씨를 조금 빠르게 입력을 한 거예요. 자, 보시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이즈를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넉넉한 오버핏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 어깨선이 예쁘게 내려온 드롭 숄더다 이런 디자인의 특징들. 자, 그 다음에 1.5배 두툼하고 따뜻한 기모 원단으로 돼 있고, 뭐 터칭감의 워싱코튼 이런 품질감이 굉장히 뛰어나고 안정적이다. 이런 이 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을 제목과 그 설명글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셨으면 컨트롤 누르고 엔터를 하시면, 자, 이것도 뭐예요? 커서가 없어지고 전체 선택이 된 상태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보면은 레이어에 알아서 이렇게 제목 글씨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제목 같은 경우에는 그 문자 레이어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요 글씨도 방금 설명한 요것도 전체 배경의 가운데를 정렬을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키 누르고 배경을 눌러주세요. 자, 이동 툴 선택하시고 두 번째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해주면 가운데로 오게 돼 있죠. 자, 지금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제목이 조금 더 아래로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레이어에서 베리큐트 써니 기모 맨투맨, 자, 요거 제목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 이동 툴 선택했죠. 그리고 얘를 아래로 이렇게 내리시는데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Shift 키를 누르고 살짝 이렇게 내려서 위에 여백이 좀 있게끔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이 있고 설명이 있고 그 아래에다가 이제 그 모델이 착용하고 있는 메인 이미지를 한번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목과 설명글을 입력을 했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제 이미지가 배치가 되는 약간 섹션이 바뀌는 분위기가 나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레이어에서 그룹을 정리를 해주고 갑니다. 지금 제목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고요. 자, Shift 누르고 위에 설명 선택을 해주시고, 자, 레이어 패널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끝에서 세 번째 거 폴더 아이콘이 있죠.
그룹 만들기 아이콘이에요. 두 개가 선택된 상태에서 이 그룹 만들기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자, 이렇게 그룹 1번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자, 제목을 정확하게 더블 클릭하시면 이제 이름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자, 제목 및 설명글 이렇게 하시고 엔터를 하시면 우리가 이제 제목을 입력을 했습니다. 자, 아래로 살짝 내려서 메인 코디컷을 한번 여기에다가 연출을 해 볼게요. 자, 메인 코디컷을 연출을 하실 때는 이미지를 바로 갖다가 넣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 지금 우리가 이 기모 티셔츠에 관련된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있지만 나중에 이미지만 교체하고 텍스트만 조금 교체해서 또 다른 상품의 상세 페이지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템플릿 형식으로 만든다고 했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지를 먼저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미지가 배치될 그 도형을 먼저 그려놓고 거기에다가 이미지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키보드에 스페이스바를 바로 누르시면 이렇게 손바닥으로 변경이 되죠.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옮겨주시고 자, 얼마든지 손바닥을 이용해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손바닥의 단축키는 그냥 키보드의 스페이스바예요. 자, 도구 상자에서는 사각형 도구를 선택을 해주세요. 자, 이 사각형 도구를 지금 선택하는 이유는 이미지를 가져올 건데 이미지를 먼저 불러오는 게 아니라 이미지가 들어갈 틀을 먼저 만들어준다고 했었잖아요. 프레임을 만들 거예요. 자, 그거를 이 도형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주면 돼요. 자, 사각형 도구를 선택을 하셨으면 상단의 옵션은 모양으로 가셔야 내부에 색칠을 하면서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칠은 클릭을 하셔서 색을 어떤 것이든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린 RGB 컬러에서 그냥 눈에 잘 보이게 빨간색으로 일단 해볼게요. 자, 사진을 불러오는 프레임으로 사용할 이 도형의 내부 색깔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사진이 불러와서 이 영역은 가려지는 영역이니까. 자, 그래서 지금은 잘 보이는 빨간색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요번에 사진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획은 없음으로 할 거예요. 테두리가 없는 이런 형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자, 작업창에다가 드래그를 해서 그려주시는데 좀 가로는 꽉 차고 세로 사이즈는 한 650 정도까지 한번 해볼게요. 가로를 꽉 차면 860으로 하시고 세로는 650 이 정도 해주시면 되죠. 자, 얼추 비슷하게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자, 이동 툴로 위쪽으로 조금 더 옮겨 볼게요. 그래서 가로는 이제 우리 작업창의 사이즈에 꽉 맞게 했고요. 세로를 650 정도로 해서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에 이미지를 불러다가 넣으면 되겠죠. 자, 다시 레이어 패널 보시면 사각형 1번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거는 이제 이름을 사진 영역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가로가 860, 세로가 650 이렇게 해서 지금 사진이 들어올 영역을 지금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준비한 이미지는 자, 탐색기를 열어서 보시면은 이런 이미지들이 지금 준비가 돼 있어요. 자, 제일 먼저 사용할 이미지가 코디컷, 모델이 착용하고 있는 이 이미지죠. 이걸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아래는 전체 컷, 그리고 이제 그 세부 이미지들이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코디컷을 한번 불러와 볼게요. 자, 그러면 탐색기에서 바로 그냥 불러오시면 되니까 자, 코디컷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작업창으로 갖다 놓으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오죠. 자, 이 상태에서 사이즈를 조절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먼저 엔터를 해주시고요. 자, 탐색기에서 이미지를 바로 이렇게 불러올 때는 우리가 조절점이 같이 잡히게 되잖아요. 엔터를 해주셔야 반영이 되는 거고 레이어 패널 한번 볼게요. 코디컷이 있고 사진 영역이 있죠. 자, 코디컷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세요. 그리고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 이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코디컷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사진 틀 안에서만 보이게 되죠. 자, 요거를 다시 코디컷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요. 클리핑 마스크 해제라는 버튼이 있어요. 얘를 한번 눌러서 보시면 어때요?
도형하고 상관없이 처음 불러왔을 때 그 이미지 모습 그대로 전체가 다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린 이게 아니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를 통해서 요 영역 안에서만 보이게 이미지를 잘라내는 게 아니라 가려주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보였으면 하는 이미지의 사이즈대로 조금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코디컷이 선택이 돼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T 자유 변형이 실행이 되는 거죠. 자, 오른쪽 위에 모서리를 붙잡고 밖으로 빼줍니다. 자, 그런데 뺄 때 Alt 키를 누르고 동시에 이렇게 해주시면, 자, 저는 오른쪽 위를 당기고 있는데 이렇게 왼쪽 아래 다 똑같이 확대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자, 지금 이렇게 조금 확대하신 다음에 아래를 조금 내려주시고, 그래서 뭐 바지까지 보일 필요는 없으니까 바지는 안 보이고 이렇게, 네, 자수가 조금 더 보이고 이런 정도의 사이즈로 이렇게 해서 엔터를 해주시면 전체 코디컷이 우리가 만들어 오는 영역 안에 이렇게 잘 표현이 되죠. 자, 이렇게 하셨으면 첫 번째 이미지를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이미지 표현한 게 끝났으면 이제 어떻게 하죠? 그룹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2개밖에 안 되는데 뭐 그룹으로 정리하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앞으로 레이어가 계속 많아지기 때문에 1개 이상이 뭔가 세트를 구성을 했다. 그러면은 그룹을 묶어 놓고 다음 걸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파일 관리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코디컷 선택하고 Shift 누르고 사진 영역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 폴더를 클릭하시면 되는데, 그룹 만드는 것도 당연히 단축키가 있겠죠? 자, 이렇게 2개를 선택하셨으면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누르신 다음에 G, 그룹이니까 G를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그룹이 만들어져요. 자, 제목을 더블 클릭하시고 이름은 코디컷 이렇게 하시고 엔터를 해주시면 코디 이미지가 이렇게 완성이 돼서 들어가게 되죠. 이 상태에서 다시 키보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손바닥을 실행시킨 다음에 그 다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위치를 이동을 시켜주세요. 자, 영문 텍스트 장식을 넣기 위해서는 먼저 영문 텍스트를 우리가 직접 작성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에서 긁어오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장식 글씨를 쓸 때 많이 하는 거는 이렇게 네이버에 영영사전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 영어사전 들어와서 영영사전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텍스트 중에서 하나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단어를 넣으면 이렇게 아래쪽에 영영사전으로 쭉 풀이가 돼서 나오는 게 있죠. 자, 이런 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영문 텍스트 장식용으로 쓸 때 어떻게 가져오는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영영사전을 이용해서 문장으로 쭉 사용이 된 이런 것들을 긁어다가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준비한 영문 텍스트를 여기에다가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도구 상자에서는 T자를 클릭을 해서 글씨를 입력할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상단에 폰트에서 폰트는 배달의 민족 주화체, 제목은 그대로 이렇게 한번 사용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자 20 정도 하시고 윈도우 LCD 두시고요. 가운데 정렬 두시고 그 다음에 컬러 피커는 네, 회색 계열 6개짜리 이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여기 중간쯤 클릭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확인 버튼 누르시고 중간에서 클릭을 하시고 이제 글씨를 입력을 하시는데 제목과 내용을 뭘로 할 건지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고요. 자, 클릭을 하시고 자, 우리는 Attractive and Lovely Styling 이라고 제목을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이 영문 텍스트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요 페이지에 잘 어울릴 만한 이런 걸로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내용도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자, 내용 부분 입력을 하실 때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요번에는 배달의 민족 주화체는 아니고요. 영문 작은 게 잘 어울리는 폰트는 아리알. 기본 폰트죠? 우리나라 굴림체 비슷한 이런 느낌입니다. 자, 아리알을 선택을 하시고 폰트 사이즈는 10 그리고 윈도우 LCD 두시고 가운데 정렬에 회색 그대로 둘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복사해온 이 텍스트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컨트롤 엔터 하시면 제목과 이렇게 아래에 장식이 이렇게 들어갔고요. 자, 이동 툴에서 두 개가 좀 너무 먼 것 같으니까 전 살짝 붙여줄게요. 자, 그리고 레이어 패널 보세요. 자, 지금 제일 위쪽에 있는 폰트가 선택이 돼 있고 컨트롤 누르고 그 밑에 거 그리고 컨트롤 누르고 배경을 클릭을 해주세요. 자, 중간에 있는 코디컷 제목 및 설명글은 선택이 안 됐죠. 자, 우리가 방금 입력한 이 장식글 두 개를 배경의 가운데로 또 정렬을 하려고 선택을 한 거죠. 자, 이동 툴 선택이 됐으면 상단의 옵션에서 앞에서 두 번째 거 클릭하시면 가운데로 이렇게 옵니다. 다시 제일 위에 텍스트,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두 번째 거 조금 이렇게 아래로 내려서 여유가 충분히 있게 이렇게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셨으면 장식 텍스트가 이제 입력이 됐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레이어 패널에서 두 개 선택되어 있죠? 컨트롤 누르고 G, 그러면은 그룹으로 묶입니다. 자, 제목은 장식 텍스트 1번 이렇게 할게요. 자, 1번이라고 하는 이유는 나중에 불러다가 또 이제 쓸 기회가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놨겠죠? 장식 텍스트 1번 이렇게 해주시고 작업창에서는 조금 이렇게 올려서 이제 이 아래에다가 메인 이미지 컷 불러다가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자, 메인 이미지 컷은 탐색기를 또 실행을 해주시면 여기에 메인 이미지 컷 아까 그 코디 컷 옆에 이렇게 들어있죠. 자, 얘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가져오시면 됩니다. 가져왔죠? 가져다가 배치를 했는데 이미지가 크니까 살짝 저는 컨트롤 마이너스를 눌러서 전체 축소를 지금 했고요. 조금 더 밖으로 이렇게 빼볼까요? 왜냐면 이 작업창 안에 이 이미지가 충분히 조금 더 크게 보이게끔 이렇게 하시고 장식 텍스트가 잘 보일 수 있게끔 아래로 내려서 약간 여유 있게 이렇게 좀 큼직큼직하게 디자인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하셨으면 엔터를 해서 전체 메인 컷 요거를 배치를 해줍니다. 요건 하나니까 그냥 그룹 정리 없이 그대로 갈게요.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뭐를 할 거냐면 디테일 컷을 표현을 할 거거든요. 근데 이 디테일 컷을 표현을 할 때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거는 아까 위쪽에서 했었던 여기 코디 컷 이거를 배치를 했던 것처럼 사각형을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이미지를 배치를 하는 이 작업을 지금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배치하는 이 사이즈를 얘랑 똑같이 할 거예요. 사각형을 그리는데 이 사이즈를 가로 860, 꽉 차게 세로 650 동일하게 사용을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동일하게 사용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얘를 복사에다가 사용을 해주면 되겠죠. 자, 여러분 키보드에서 컨트롤 누르고 마이너스를 이렇게 누르시면 축소가 되죠. 그래서 제일 위에 요 코디 컷도 보이고 이 코디 컷이 복사해서 배치될 요 아래쪽도 보이게끔 요 정도로 축소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코디 컷 그룹에서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룹에서 코디 컷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도구상자에서는 이동 툴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꼭 한번 체크하셔야 되는 거는 상단의 옵션이에요. 자동 선택이 체크가 돼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옆에는 레이어, 항상 이게 기본이죠. 자동 선택 좋은 기능이지만 필요할 때만 체크해서 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지금 코디 컷 선택을 하셨으면 자, 이동 툴에 자동 선택 체크 안 돼 있죠? 키보드에서 Alt랑 Shift를 동시에 눌러주세요. 자, Alt는 복사, Shift는 흔들리지 않고 아래로 정확하게 내려오는 그런 단축키인 거죠. 두 개를 동시에 누르고 아래로 쭉 내려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세요. 전체 컷 아래쪽으로 배치가 됐죠.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지금 이 작업창에서는 정확하게 배치가 됐지만 레이어 패널에서는 어때요? 코디 컷 복사가 전체 컷 요 위쪽에 있어야 우리가 지금 디자인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순서대로 레이어가 위쪽으로 생성이 되는데 지금 얘가 코디 컷 중간에 있는 걸 복사하다 보니까 얘도 중간에 지금 배치가 돼 버렸죠. 그래서 코디 컷 복사 더블 클릭하시고 얘는 디테일 컷 1번 이렇게 하시고 요거를 드래그해서 전체 컷 위쪽으로 갖다가 배치를 해주세요. 전체 컷 위쪽으로 디테일 컷 1번 이렇게 돼 있죠. 자,
자, 그리고 여기에서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미지를 삭제하고 틀만 남겨두는 게 필요해요. 자, 그러면 그룹을 열어서 우리가 이미지 코디컷 선택할 수도 있지만, 자, 이번에는 이 자동 선택 기능을 한번 써볼 거예요. 자, 여러분 도구 상자에서 이동툴 선택이 돼 있을 거고 자동 선택 체크가 안 돼 있고 그 옆에 레이어가 지금 선택이 돼 있죠.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누르세요. 그리고 이 이미지 클릭. 그럼 어떻게 돼요? 컨트롤 키를 누르는 순간 자동 선택이 실행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레이어에서는 어때요? 그룹이 열리고 코디컷 이미지가 잡혔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는 델리트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디테일 컷 1번이라는 그룹에 사진 영역 요거 레이어 하나만 남았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사진을 다시 불러다가 여기에다가 배치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디테일 컷 한번 불러와 볼까요? 디테일 컷이 이렇게 옷걸이가 있는 요 앞면 요거죠. 자, 요거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가져와서 자,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이 사진이 들어갈 영역이 가려져서 이렇게 안 보여야 됩니다. 가려져서 안 보여야 하고, 그리고 여기 레이어 패널에서는 사진 영역이 밑에 있고 방금 불러온 이미지 앞면이 위에 있고 이 구조가 돼야 되죠. 자, 여기에서 Alt를 누르고 작업창이에요. 바깥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배치를 해서 이미지를 조금 크게 늘려주시고 엔터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면 되죠? 레이어에서 앞면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사진 영역과 클리핑 마스크를 시켜주시면 돼요. 자, 클리핑 마스크는 앞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 이렇게 하면 되지만 단축키를 이제 한번 써보겠습니다. 컨트롤 Alt를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G, 그룹 만들 때 G예요. 자, 컨트롤 Alt를 동시에 누르고 G를 누르면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가 실행이 되죠. 자, 그리고 이미지 위치는 조금 더 위로 이렇게 올려서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디테일 컷 1번이 지금 배치가 됐죠. 자, 이렇게. 그래서 사각형을 다시 그리지 않았죠. 그 사이즈 그대로 해서 이미지를 배치를 한 이런 형식이에요. 자, 디테일 컷 1번 그룹을 닫아주시고 키보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른 다음에 손바닥으로 이렇게 옮겨주시고, 자, 디테일 컷 1번 그룹 닫았죠. 이 상태에서 자, 작업창 보세요. Alt, Shift 동시에 누르고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시면 또 하나 복사가 돼서 내려가죠. 조금 축소해서 보시면 이렇게 디테일 컷 하나 만든 거를 하나 더 복사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자, 레이어 패널에서 디테일 컷 1번 복사 더블 클릭하시고 디테일 컷 2번으로 이름은 수정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시면 디테일 컷 2번이 만들어졌죠. 자, 다시 도구 상자에서 이동툴 선택하시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 그러면 디테일 컷 그룹 2번이 열리면서 앞면이 선택이 됐죠. 자, 델리트 누르시면 돼요. 자, 델리트를 누른 상태에서 이제 이미지를 또 가져오시면 되겠죠. 이미지는 자수라고 되어 있는 이미지 있죠. 요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져와 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조금 더 이렇게 확대를 해서 배치를 해보시고 엔터를 하세요. 클리핑 마스크를 해야 되는데 클리핑 마스크 단축키가 뭐라고 했었죠? 컨트롤 Alt를 누른 상태에서 G, 그러면은 클리핑 마스크가 실행이 되죠.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조금 이렇게 배치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디테일 컷 1번, 디테일 컷 2번 이런 식으로 지금 그룹이 정리가 됐고요. 그룹을 닫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디자인 한번 중간 점검 한번 해볼까요? 자, 제목이 있고 상품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리고 코디컷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를 했었죠. 그 다음에 장식 텍스트, 네이버 영영사전에 가서 우리가 영어 단어를 넣고 검색을 해서 그 영문 문장을 가져다가 배치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체 컷 이미지는 불러다가 전체가 보여지게 배치를 한 거고요. 디테일 컷 1번, 2번 배치를 할 때는 어떻게 했었죠? 위에서 만들었었던 코디컷 그 그룹을 그대로 복사해다가 우리가 템플릿화 시켜서 이렇게 사용을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디테일 컷 2번까지 배치가 됐고요. 자, 이번에는 아래에다가 영문 장식 글씨 이걸 더 한번 넣어볼 거예요.
그런데 위에 이미 만들어 놓은 디자인이 있잖아요. 그쵸? 이걸 어떻게 하시면 돼요? 복사해 오시면 됩니다. 자, 레이어에서 장식 텍스트를 선택을 하시고 한 번에 원하는 위치로 옮기고 싶을 때는 전체 보기를 할 수 있어요. 도구 상자에서 손바닥을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전체가 보이죠? 자, 그리고 레이어는 장식 텍스트 1번 이렇게 선택돼 있죠. 이동 툴 선택하시고 Alt Shift 누르고 아래로 쭉 내려서 얼추 이 정도 이렇게 먼저 놓으시고 손바닥 돋보기 툴을 더블 클릭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복사해온 이 위치를 확인을 하시고요. 이동 툴로 조금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맞춰주시면 돼요. 자, 장식 텍스트 1번 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장식 텍스트 2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를 제일 위쪽으로 드래그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디자인을 하는 순서대로 차곡차곡 지금 배치가 되고 있죠. 자, 이번에는 디테일 컷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이 아래에다가 이제 한 4개 정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영역을 좀 나눠서 배치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먼저 불러오는 게 아니라 우린 항상 뭐를 한다고 했었죠? 도형을 먼저 배치를 해서 그 도형에다가 이미지를 클리핑 마스크를 시킨다고 했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이미지를 빼도 어떻게 돼요? 이 이미지를 빼도 다른 이미지로 교체를 해도 우리가 위치라던가 사이즈라던가 이런 디자인을 다시 해서 절대 손볼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바로 템플릿화 시켜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라고 했었죠. 자, 도구 상자에서 사각형 도구를 선택을 해주시고 자, 모양의 칠은 아까 우리 빨간색으로 했었죠? 획은 없음이에요. 없음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칠은 빨강, 획은 없음 이렇게 해서 도형을 그릴 준비가 됐어요. 자, 이번에 도형은 가로 세를 우리가 한 380 정도? 요 정도로 한번 맞춰 볼게요. 380 정도 얼추 비슷하게 맞추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빨간색 사각형이 하나 그려지고 지금 획은 없고 이렇게 하나가 그려졌죠. 이동 툴을 선택하시고 4개가 배치가 될 거니까 이렇게 왼쪽으로 좀 가져가 보세요. 영문 텍스트 요 위에 여백을 좀 이렇게 주고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우리는 4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Alt Shift 누르고 오른쪽으로 자, 이렇게 가서 이 사이를 딱 10픽셀만 한번 띄워 볼까요? 10픽셀. 10픽셀을 마우스를 이렇게 해서 10픽셀을 띄운다라는 거는 사실은 어렵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보면 이렇게 딱 붙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자, 키보드에서요 방향 화살표 키가 1픽셀씩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오른쪽 방향 화살표 키를 Shift 키를 누른 채로 오른쪽 방향 화살표 키를 눌러주시면 요게 바로 10픽셀이에요. 자, 방향 화살표 키를 그냥 누르면 1픽셀. 자, 그러나 Shift를 누르면 10픽셀씩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사각형 1, 1 복사 2개를 동시 선택하세요. 뭐 컨트롤 Shift 상관없어. 지금 2개만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선택하시고 자, Alt Shift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그대로 이렇게 딱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Shift 누르고 이번에는 아래 방향 화살표 키를 눌러주시면 10픽셀이 딱 떨어지죠.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사각형 1, 1 복사 1 복사 2, 1 복사 2 이런 식으로 생겼죠. 자,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미지를 교체하실 때 어떤 건지 우리가 헷갈려서 이제 작업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름을 먼저 바꿔보겠습니다. 자, 사각형 1번은 사진 영역 1번 이렇게 바꾸시고 사각형 1 복사 이게 헷갈리면 이렇게 눈을 꺼보면 아, 두 번째 거나 이렇게 바로 아실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사진 영역 2번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네, 눈을 껐다 켰다 하면서 왼쪽 아래에 있는 거 사진 영역 3번 그 다음에 사진 영역 4번 이렇게 해주시면 4개의 이미지를 정리해서 우리가 보실 수가 있죠. 자, 사진 영역 4번 선택하고 사진 영역 1번을 선택을 하세요. 일단 이미지가 만나졌으니까 아직 작업하기 전이지만 그룹으로 먼저 묶어 볼게요. 컨트롤 G
그룹으로 묶였죠? 자, 요거는 디테일 컷 3번 이렇게 할게요. 자, 그리고 이 그룹이 배경의 지금 가운데가 아니에요. 왼쪽이 좀 좁고 오른쪽이 좀 넓으네요. 그러면 그룹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키 누르고 배경을 선택을 하세요. 도구상자 이동 툴 있죠? 그 다음에 수평 중앙 정렬 딱 눌러주시면 그룹으로 묶인 상태에서는 이 전체가 한 덩어리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도형은 4개지만 마치 커다란 하나의 덩어리처럼 인식이 돼서 가운데로 딱 오게 됩니다. 자, 디테일 컷 3번 그룹을 열어주시고 여기에서 사진 영역 1번을 선택을 해주세요. 자, 이제 선택을 하는 이유는 아시죠? 사진을 불러다가 이 자리에다가 표현을 할 거예요. 자, 이 자리에다가 표현을 하는데 그냥 막 불러오게 되면 내가 의도하지 않은 레이어의 위치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진을 그냥 막 불러오게 되면 나중에 여기를 다시 정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실 거 없이 사진 영역 1번을 선택하고 이미지를 불러오면 바로 이 레이어 위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또 정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고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도 이렇게 하시는 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빠르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영역이 여러 개가 있고 사진을 이제 불러다가 차곡차곡 넣기만 하면 된다. 이 상태에서는 사진 영역 우리가 원하는 1번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을 불러오면 돼요. 자, 제일 먼저 디테일 1 소매단이네요. 드래그해서 가져오시고 자, 이미지가 굉장히 크죠? 자, 일단은 디테일하게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엔터 하시고 클리핑 마스크를 먼저 진행을 해 볼게요. 자, 디테일 1 소매단이 사진 영역 1번 위에 바로 이렇게 위치해 있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알트를 키보드에서 동시에 누르고 G 그러면은 클리핑 마스크가 이렇게 실행된다고 했었죠.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소매단인지 아니면은 옷의 밑단인지 좀 구분이 안 되네요. 컨트롤 T 자유배경 선택을 하시고 자, 알트키 누르고 오른쪽 저는 모서리가 보이니까 오른쪽 모서리 알트키 누르고 위로 이렇게 쭉 당겨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소매단이 보여지죠. 엔터 하셔서 배치를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 영역에 소매단이 정확하게 들어와서 보여지죠. 자, 사진 영역 2번 선택하시고 이번에는 디테일 2 하단 드래그해서 가지고 오세요. 자, 갖다 놓으시고 일단 엔터 하시고 디테일 2 하단이 사진 영역 2번 위에 있는지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컨트롤 알트 G 그러면 요 밑단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여지죠. 이거는 줄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정확하게 밑단이 보여지고 있으니까. 자, 세 번째 이미지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불러오기 전에 사진 영역 3번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탐색기에서 디테일 3 안감 얘를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가지고 와주세요. 그리고 엔터를 하신 다음에 컨트롤 알트를 누르고 G 그러면 클리핑 마스크로 해서 이렇게 안감 바느질 부분까지 같이 보여지는 이 부분이 이렇게 확대된 사진으로 보여지게 되죠. 자, 이번에는 사진 영역 4번을 선택을 해주세요. 사진 영역 4번에다가는 이 기모 안감이 잘 보여지는 사진으로 배치를 해볼 건데 자, 디테일 4-원단 드래그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일단 엔터를 하시고 컨트롤 알트 G 그러면 이렇게 안감이 기모가 굉장히 뽀송뽀송 살아있는 이런 모양으로 해서 잘 배치가 됐죠. 자, 이렇게 하면 디테일 컷 3번이라는 그룹에 우리가 사진 영역을 4개를 그렸었죠. 4개를 그린 다음에 각각에다가 사진을 불러다가 클리핑 마스크를 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자, 디테일 컷 3번 그룹을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사이즈표 디자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